북한과 중국 이야기가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때 북한, 러시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했죠. 근데 지금 북한과 중국은 다시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평양과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국제 여객 열차가 6년 만에 재개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한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평양행 열차 일부 구간에 직접 탑승해봤습니다. 북한의 허가를 받고 30만 원짜리 열차표를 구입하면 25시간쯤 뒤 평양에 도착합니다. 途程是这样，第一，您要先到朝鲜大使馆把签证办好了，没有签证是去不了的。中朝是友好近邻，保持常态化客运列车运营，对促进双方人员往来便利化具有重要意义。 6년 만에 이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까지 베이징까지 가는 북한의 관광열차. 지금 외신들 보니까 이 북한의 관광열차가 표가 다 매진이 돼서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인기라면서요. 그렇죠. 아마 이 리포트 보시면서 네. 북한하고 중국이 그렇게 혈맹이라 그러더니 6년 동안 열차 한 번 운행 안 그것도 했다는 이상하네요. 것도 놀라실 거고 네.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열차로 가는데 25시간 걸린다는 것도 정말 놀라실 겁니다. 네. 그만큼 이제 북중 간의 관계가 그동안에 좀 소원했고요. 코로나로 다쳤던 게 재개되는데 이만큼 걸렸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푸틴의 전쟁을 지원하면서 김정은이 이제 러시아 쪽으로 밀착하면서 북중 관계가 냉랭해졌던 이런 상황도 있는데요. 어제 오전에 10시 40분쯤에 평양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이제 8시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딱 하루 네. 넘게 걸렸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에 베이징에서 출발한 게 오늘 오후에 네. 6시쯤에 이제 평양에 네. 도착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게 만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좀 막혀 있던 네. 북중 간의 이 육로 운행이 열리면서 베이징이나 또 중국 뭐 단둥 쪽에 있는 사람들이 평양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한 아하. 보따리상들이라든가 화교상들이 아마 들어가는 일들이 있을 거고요. 북한도 막혔던 그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을 보기 위해서 중국으로 나오는 이런 편으로 이용할 텐데 네. 주 4회 정도 네. 이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베이징 특파원 네. 이윤상 기자가 직접 탑승을 해서 저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하나 궁금한 게요.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북한 기차인데 우리 남한 기자가 탑승하거나 표를 사는데 아무런 제지나 이런 게 없습니까? 국제 열차는 그 국경선을 넘어서 해당 지역에 들어오면 그 국가에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아하. 기관차도 그 국가의 기관차가 끌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윤상 특파원이 네. 베이징역에서 북한은 들어가지 않고 그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아까 보시면 이제 국제 여행사 조선 국제 여행사에서 그 표를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일부 구간만 아하. 이게 완행 열차입니다. 역마다 그러니까, 쓰는군요. 베이징역에서 뭐 다음 역까지 가는 이거를 타봤으면 분위기는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열차 내부라든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네. 중국에 여행을 갔어요. 네. 근데 여기 북한 열차가 서 있어요. 그러면 한 구간 타고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북한 쪽으로 들어가시는 건 안 되죠.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그거는 가능합니다. 중국 안에서는? 네, 중국 내에서는 그렇군요. 가능합니다. 일반인들도 그런데 다. 이제 중국 단둥, 예. 신의주와 마주한 단둥에 가서는 거기서는 반드시 하차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도 그 북한의 관광 열차를 타본다는 게 얼마나 좀 특별한 경험인가 싶어서. 근데 졸다가 잘못하면 평양 특파원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이 북한이 돈벌이 하는 것도 평양 마라톤도 모두 취소를 했었는데 그래도 외화벌이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또 핑계가 되겠죠. 자, 방중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중국과 사실상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과 만나는 트럼프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미국 재무부에서 IT 기술자 부정 취업 네트워크를 겨냥해서요. 북한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자, 북미 대화 주목 시점에 미국의 행보에는 어떤 계산이 깔려 있을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북한도 견제해야 되고 싸우고 있는 중에 중국도 만나야 되고 트럼프 속내는 어떨까요? 워낙 말을 왔다 갔다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란 전쟁이 나기 전에 이미 북중 정상회담 때
김정은과 트럼프가 회담을 할 거다라는 네. 좀 기대가 좀 있었지요. 네. 근데 중간에 뭐 그 이란의 핵시설을 비교하면서 북한을 또 깡패국가처럼 네. 또 비교를 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입장 분명하다. 네. 속으로는 좀 감추고 있지만 북한의 핵무 개발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불편한 기색을 좀 보여줬고 네. 결국 이런 제재까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해외 자산 통제국이 이제 이거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북한의 IT 기업들이 북한의 해커들을 사실 위장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위장 취업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온라인 면접이라는 그 허점을 노리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구글이나 뭐 네.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직접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치 자신들이 미국에 있는 것처럼 위장을 네. 해가지고 취업을 하는데 이게 손실액이 엄청납니다. 이 북한 해커들이 네. 2024년만 해도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을 털어갔어요. 어허. 그리고 그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보. 어떤 미국의 정보 그렇죠. 회사에 취업하면 거기에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또 들여다보고 이상한 걸 심을 수도 있고 네. 이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불가피하게 한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뭐 미국이 그동안에 루틴하게 해오던 절차기 때문에 네.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지 않고 아마 뭐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혹시나 이 푸틴한테 찾아가서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좀 중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듯이 시진핑한테도 뭐 부탁할 게 있을까요? 그 기본적으로 시진핑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일단 관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할 텐데요. 시진핑이 아마 이걸 빨리 좀 끝내야 된다는 메시지를 얘기를 할 거고 이란이 아마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단계가 되면은 뭔가 좀 중재 신호를 보낼 것 같습니다.